저기 퇴계처럼 정말 멋진 책입니다. 글도 너무 예쁘고요. 조선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국학진흥원과 부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병일 이사장님 모시고 퇴계처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퇴계 선생으로부터 많은 사람 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수련회에서도 하고 수련회 안 오신 분들에게는 어떡할까 하다가 책을 써서 좀 알리자. 그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래 되면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다시 또 책을 사가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기증을 하자. 바로 거기도 저기 써 있는 게 그럴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전에 내가 이렇게 접하는 것만 해도 저는 제 소임을 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그 결과가 또 퇴계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래서 퇴계 선생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퇴계 선생이 좀 더 우리의 어떤 그 롤 모델로서 가깝게 좀 다가올 수만 있으면은 그 이상 바랄 게 없고. 제가 경제학과인 줄 알았는데 사학과셨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역사, 지리 뭐 이런 게 좀 제 아주 조그만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뭐 어른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하면서 또 뭐 어설프게 독학도 하고 이러면서 대학 들어갈 때 전 진짜 그 좋은 과목이라고 해서 택했어요. 장차관 시절에 제가 아주 토막 시간을 내 가지고 도산서원, 퇴계 종택, 또 퇴계 종선 집안 식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직 그만두고 한 2, 3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을 하라고 오파를 해오셨어요. 처음에 종선께서 처음에 한 해는 제가 완강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아는 건 뭐 더더구나 아주 미흡하고 그래서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나중에 나이 좀 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지나서 제가 아주 우연찮게 다리를 다쳤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회에서 골석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뭐 큰 부담 주신다고는 안 그랬을 거예요. 1년에 2차례 이사회만 해주시고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선비수련 이사장으로서 유림 앞에 나서서 뭔가 역할을 조금이라도 안 될 것 같으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수련원 강의할 때 뒤에서 좀 청강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설명할 때도 뒤에서 좀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는 처음엔 재미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나중에는 야 놀랍다. 그리고 저는 나는 그러면 야 부끄럽다. 그리고 다시 살 수 없으니까 후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다름 아닌 퇴계 선생이 70평생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갑 중에 갑이었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배우러 오려고 그랬고 임금님마다 조정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초치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집에 있는 여인들을 극진히 당신은 낮추시고 배려하시고 또 신분사회에서 하인이나 종들 그야말로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대우를 하고 가르치시고 또 옛날에 장유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아들보다 더 어린 제자들 또 논변을 청해오는 그런 또 젊은 학자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20세기 후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린 지금 남전여비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예.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여동생한테 어떻게 대했고 음. 내가 신분 사회도 아닌데 내 밑에 직원들이나 또 나한테 뭔가 요청해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현직에서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또 나이 어린 몇 년 후배라고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을 존중했는지 이렇게 볼 때 참 부끄러운데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떡하느냐. 물론 내가 앞으로의 삶을 바꿔가는 것도 필요는 하죠.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사람들이 안 살아가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 네. 또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주위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언짢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 같은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좀 퇴계 선생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서 수련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감동의 장소로 가서 느끼게 하고 또 제가 부연 설명하고 하니까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그쪽의 전문가 그분들보다도 제 얘기가 조금 실감이 났던 모양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도시에서 그분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들려줄 수가 있었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련생들이 연년셋에 50% 60%씩 늘어났어요. 제가 2008년도에 도산서원 수련원에 갔을 때 한 3천여 명이 1년에 다녀갔는데 네. 그 이듬해 6천여 명이 돌아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12,000명 어이구. 매년 뭐 7, 80% 이렇게 늘어가지고 예. 5년이 지난 작년도 2013년도에는 3만 5천여 명이 다녀가고 어이구. 올해는 예.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분들이 가면서 음. 그쪽이 무슨 시설이 좋고 무슨 뭐 강사가 좋아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퇴계 선생이 500년 전에 살아가시면서 살아가신 그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 예. 특히 사람을 대하면서 아주 낮추시고 상대방을 배려했던 그런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면은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고객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회에 매년 이렇게 많이들 오시지만은 그래도 몇만 명에 불과한데 예. 이런 가치를 좀 공유해야 될 사람들은 좀 많아져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이 글을 한번 써보고 그것이 퇴계 전에 대한 책으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속에는 퇴계 선생님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이 담겨져 있지 않고 퇴계 선생이 70평생 살아가시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주로 많이 다뤄 보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제가 이렇게 우리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님이시고 네. 또 도산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님이신데 네. 이력을 이렇게 보면 행정고시 하셨고 30년의 경제 관료를 하셨는데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장관 한국에서 제일 힘센 자리 아닙니까? 다 두루 하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건데요.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퇴계 선생님의 경사상을 먼저 접하고 이런 공직에 있었다면
뭔가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하는 일이 나라 일을 예, 하는 것이고, 나라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산을 나눠준다는 것도 내가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의 부담 능력이 유한하니까는 예, 예. 많은 사람의 욕구를 거기에 맞춰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과정인데, 예.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다 요구하는 대로 못 들으면서 그분들이 그거를 억셉트를 소리 없이 하게 하는 것은 예. 그 사람의 마음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 예.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우월한 게 아니고 저는 겸손하게 낮추고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 공손하게 할 때 그분들이 사정이 그러하니까는 이만하면 됐다. 다음에 또 부족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예. 다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마음으로 승복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리더십의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섬김의 리더십, 예.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예, 생각해 예. 볼 때 제가 미리 좀 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사장님께서는 이 퇴계 경사상, 예. 뭐 아주 축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경사상을 가진 우리 그 이황 선생님의 철학을 배웠다면 조금 더 서번트 리더십에 가까이 갈 수 네. 있지 않느냐. 예. 그럼 요즘 사람들도 역시 그걸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사회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예.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은 리더들이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아주 유치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나은 돈으로, 금력으로 사람을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 예. 가장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이 리더십은 바로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리더에게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하는 그 구성은 각자의 마음은 예. 어떤 마음이냐,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예.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리더들이 이렇게 잘 배려하고 어루만져 줄 때 기분이 좋고 그렇죠. 따라가고 싶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예.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예. 지금 스티븐 코비 등 서양의 그 경영 그루들이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퇴계 선생을 비롯한 조선의 선비들은 오직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박기후인이었습니다. 후인.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얇게 하고 예. 남을 두텁게 한다. 자기는 아주 박하게 하고 남은 후하게 한다. 그게 그러면 예. 정신적으로 말할 때는 자기는 아주 엄격한 그렇죠. 삶을 살면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보고, 또 물질적으로는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살면서 아낀 것을 이웃 남에게 베푸는데 아주 기꺼이 했던 그런 정신이 바로
많은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예. 조선이 그렇게 가난했으면서도 500년의 장수가를 이룰 수가 있었고 또 관군은 허약했지만 국난을 겪을 때마다 민간에서 의병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일어났던 예, 것도 예. 바로 의병장이 거의 모두 다 조선의 선비였다 하는 선비였죠. 사실에 우리가 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섬김경을 보통 이제 뭐 경의직내다 이 등등의 말씀 자신에게만 그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자기에게는 박하게 하고 후하게 하는 것들로 해서 밖으로 외연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재밌었던 게 퇴계의 여인들이라고 해서 예. 어머니, 예. 할머니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인 네.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예. 정말 그 잘 섬기신 것 같아요. 예. 왜 어떻습니까? 이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바로 퇴계 선생을 만든 어머니와 할머니이고 또 퇴계 선생이 그런 교육을 받은 삶을 살면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뭐 그냥 부담 없이 함부로 대도 되는 그 가정의 부인이나 아랫사람에 대해서 너무 한결같이 그 배려하고 예. 자신은 이렇게 낮추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아주 감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엄격한 가부장 사회, 예. 그 여필 정부의 시대였고 할 때 제가 둘째 부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정말 쇼킹했습니다. 예. 둘째 부인이 예, 둘째 부인은 30살에 재혼을 한 부인이 되는데 퇴계 선생은 재혼이고 물론 그분은 초혼으로 오셨는데 아주 온전치 못했습니다. 정신이. 예.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선비 가문에 2차례 큰 사화가 일어나서 할아버지하고 삼촌은 사약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 숙모는 그 귀양 가거나 종이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가정의 환란을 겪으면서 정신이 좀 온전치가 못한 여인이 됐는데 그 온전치 못한 여인이 엄청난 그런 해프닝을 많이 일으킵니다. 퇴계 선생이 아주 곤란하기 짝이 없는 해프닝. 예를 들면 옛날에 가장 성스러운 때가 제사 지낼 때고 가장 성스러운 물품이 제사상에 있는 제물입니다. 근데 퇴계 선생 둘째 부인 그 집안의 막내 며느리인데 막내 며느리가 제상에 있는 배를 치마 밑에 감춰가지고 나오는 것이 큰 동서한테 발각이 돼갖고 하단을 맞는 소리가 바깥에 퇴계 선생까지 들려가지고 그 퇴계 선생이 들어가서 형수께 제가 잘 야단치겠습니다. 타이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왜 그랬느냐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고 깎아주고 나서 다음에는 먹고 싶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흰 도포를 입고 출타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옷이 좀 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꾸며달라고 그랬더니 빨간 천을 대가지고 빨간 실로 꾸며준 거예요. 흰 도포에다가. 흰 도포에다가. 그러니까는 연희 사람 같으면 뭐 호통을 불호령을 치고 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말없이 입고 나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퇴계 같은 도학자가 공부만 했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저런 도학자가 저렇게 입으니까는 저게 유행하는가 보다 하고 막 따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포인트가 된 거네, 그죠? 어쨌든 그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계 선생의 둘째 부인이 모자라도 아주 모자란 사람이었다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퇴계 선생께서 정말 훌륭한 인품이 있으셨다. 정말
남다른 인품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예, 생각됩니다. 예. 그럼 퇴계 선생이 왜 그런 인품을 갖게 됐는지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어린 제자에게 제자의 부부간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예. 편지를 써보냈는데 예, 예. 그 편지 속에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나는 2번 결혼을 했는데 예. 2번 다 결혼이 좀 불행했다. 어. 그렇지만은 나는 한 번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은 됐지만은 예. 한 번 또 내치려고 하진 않았다. 어. 왜 그러냐 하면은 부부가 인륜의 근본인데 예. 부부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또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게 수십 년이 되었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바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남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남 중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이 가까운 사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우자예요. 예, 예. 그 배우자 중에서도 똑똑한 배우자를 챙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자란 배우자를 더 챙겨야 되겠습니까? 예. 전 똑똑한 배우자는 가만 놔둬도 잘하니까. 어디 가서 잘합니다. 예, 예. 그 사람보다는 보통 배우자를 좀 더 챙기고 음. 그 보통 배우자보다는 정말 모자라는 배우자 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예. 유학에서 가르치는 소위 나와 다른 사람은 예. 다 똑같다 하는 그것의 실천 아니겠느냐. 퇴계의 위대함은 예. 아주 훌륭한 그런 학문적인 경지 많이 아니고 예, 예. 그 학문적인 경지를 바로 실생활에서 실천을 하셨다는 점. 예. 그 실천이 쉬운 실천은 뭐 어느 선비나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예. 아주 어려운 실천, 예. 정말 쉽지 않은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더 당대의 존경을 많이 받았고 예. 후세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기는 더 짙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요즘같이 예. 전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때 그 퇴계 선생이 더 각인돼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퇴계 선생님의 경사상이 예. 지금 현대에 꼭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예. 늘 퇴계의 경사상이 해답을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처럼 무슨 전쟁이다, 무슨 기근이다, 질병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재난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통하고 예. 또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원한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마음은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아주 욕심과 그런 나쁜 마음 가지고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예. 예.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날 때부터 부여받은 아주 천성 좋은 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착한 본성으로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바로 퇴계의 경이 필요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이런 그 욕망과 무지와 같은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예. 예. 바로 선한 본성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 바로 경이 예. 꼭 선한 마음을 발현시키는 바로 그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아, 예. 그 경이 바로 그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예. 난 경이 필요하다고 아. 요즘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더 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이고, 그럼 정말 그 지금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경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미래를 이렇게 밝혀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젊은이들 참 어려움 많습니다. 예. 어려움 많은데 그래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을 해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냐 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이 요새 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기성세대는 가난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하고 예. 어떤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만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룩된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윤택하게 자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얻는 걱정 그게 예. 뭡니까? 바로 산무라 그러죠. 예. 뭐 집도 없고 예. 결혼도 안 하고 예. 직장도 예. 없고 또 세 가지 그래서 포기한다 그러죠. 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가나 기성세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1차적으로 할 것은 바로 젊은이 자신들이 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탓을 남이나 주위 여건에 돌리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위에서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거와 함께 본인이 정말 내면에 갖고 있는 자기 가능성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 노력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자님도 예. 훌륭하게 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 예. 반구적이라 그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탓을 남에게 한다고 해서 소위는 반구저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퇴계 선생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배운다면 퇴계 선생은 태어날 때 아주 그 분화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버지는 7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예. 할아버지는 이미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예. 옛날 그 시절에 그 사랑방 교육을 받지 않고 훌륭한 남성으로 성장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때 퇴계선생은 정말 가사와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꾸려나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그 열심히 일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숙명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평생 높이 되면 높이 될수록 낮춤과 배려와 공경의 예. 그런 삶, 다시 말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연적인 덕이 넘치는 리더십이 오늘날까지도 퇴계를 다시 우리가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예.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찾기 위한 내면의 노력을 좀 원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퇴계처럼 좋은 책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좋은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